다양한 참견. 네, 안녕하세요. 다양한 참견의 다혜 희덩입니다. 네, 오늘 희덩이가 이렇게 오랜만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가끔 댓글 보면은 네. 어디 갔냐 희덩이, 네. 둘이 싸운 거 아니냐, 헤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싸운 적은 없고요. 네. 왜 안 나오셨죠? 제가 눈을 살짝 좀 찝었어요. 그래서 눈이 탱탱 부어있고 멍도 나있고 이래가지고 차마 여러분의 안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자들이 결혼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는 남자예요. 여자들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회피를 하거나 그래 결혼해야지 이렇게만 반응을 하는 경우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할 시기가 됐는데도 여자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면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경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솔직히 시기가 늦어지기도 했지만 결혼 시기가 남자들은 결혼을 좀 늦게 해도 돼. 별로 손해볼 게 많이 없기는 해. 근데 여자들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대신 낳아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만 34세? 그때 이후로 나면 이제 여자들은 노산이라 그래서 몸에도 안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딩크 부부로 살 게 아니라면 정해진 시기가 있는 만큼 20대 후반, 막 30대 초반만 돼도 남자에 비해서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당연히 남자가 결혼을 주도해야 된다, 이끌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여자가 좀 어느 정도 언지를 하고 이렇게 의사표현을 했을 때는 좀 같이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결정도 함께 해주지를 않는데 앞으로도 이 사람한테 의지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는 결혼할 상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연애할 때는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서로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면서 그냥 데이트할 때만 각자 돈을 쓰면서 이렇게 연애를 잘 이어나갈 수가 있는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결혼을 하면 우리 아이 낳지 말자 이런 커플들이 아니라면 결국 또 아이를 낳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고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 공백기가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정적으로 남편의 경제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남자가 개인적으로 빚이 있고 당장의 능력이 부족하고를 떠나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낮은 발전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현재 당장 우리가 조금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해도 열심히 재테크 공부를 한다든지 일에 대한 비전이 있고 뚜렷한 목표가 있어서 열심히 한다면 그 가능성을 보고 함께 걸어나갈 수도 있겠지만 매일 비슷한 삶을 살면서 쉴만 하면 술 마시러 가고 약속 잡고 놀러 가기만 하고 이렇다고 하면 내가 연애는 할 수 있겠지만 굳이 내가 이런 사람이랑 결혼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소심한 남자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같이 살면서 크게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소심해서 결정도 못하고 나한테 떠밀게 되면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소심함도 있어요.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거나 장난을 쳤는데 너무 크게 받아들인다던가 그런 소심함이 밖으로 표출이 돼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람이 대놓고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뭔가 불편함? 그런 게 있잖아. 내가 뭔가 마음에 꿍한 게 있어. 근데 이 꿍한 마음을 그냥 시원하게 내 마음은 이래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무슨 일 있어? 라고 하면은 아니야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눈치를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그치? 그러니까 너무 소심하니까 내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할 때에도 생각하게 되고 눈치 보게 되고 이렇게 걱정하게 되니까 내가 평생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거지. 그리고 앞에 말했던 것처럼 중대한 일을 좀 결정을 할 때 가장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술, 담배를 좀 많이 하는 남자예요. 연애할 때는 연인들끼리 이렇게 술 마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서로 즐겁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결혼을 해서도 맨날 술을 마시고 담배 피고 이렇게 하면 어떤 부분이 안 좋냐.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통 혼술을 하는 경우보다는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같이 마신다는 거죠.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애를 보고 있는데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계속 밖에 나가는 거야. 술 약속을 잡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가정적이지 못할 것 같다라는 거지. 나는 맨날 언제 들어와? 술 오늘은 얼마나 마셨어?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모습을 계속 상상하게 되는 거야. 물론 절제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면 절제를 할 일도 없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과 아예 없는 거랑은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역시나 애를 낳았어. 특히 어릴 때는 또 이런 담배 냄새들이 집에 그리고 이게 옷에 배다 보니까 아이한테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시나 굳이 내가 이런 사람과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저희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종종 있었던 현실적인 문제였었는데 바로 종교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기독교인데 상대방은 제사를 드려요. 반대로 나는 무교인데 상대방은 종교가 있어요. 이것도 결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종교라는 게 단순히 나랑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문제이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종교를 가지게 된 것도 보통은 부모님의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나와 상대와 단 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종교가 있는데 상대방은 무교예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나 뭐 결혼을 생각을 할 때도 나한테 맞춰줄 마음이 있으면 어느 정도 풀어갈 수는 있는데 정말 극구 반대, 나는 나만 믿는다 이렇게 확고한 경우에는 좀 풀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생활 속에서도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이 종교적인 가치관이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서로의 의견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믿어라, 꼭 그 종교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각 종교마다 교리가 있고 기준이 되는 말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기준이 나라고만 생각을 하면 내가 다 맞고 내가 짱이니까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무언가 기준이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힘들 때에도 비교적 수월하게 맞춰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애는 솔직히 우리 둘이 좋고 그냥 서로 쿵짝이 잘 맞으면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또 결혼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현실이다라는 거를 저희도 좀 느끼고 있는데 그 정도 나이대가 되신 분들이라면 서로 정말 신중하게 잘 합을 맞춰서 결혼에 잘 골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혜 이덩이었습니다. 안녕.